한동훈 다수당 만능키라고 말한 이유, 한동훈이 다수당의 만능키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동훈의 헌재 신문에 직접 변론에 법무부의 대표로 해서 나갔습니다. 예, 물론 장관이 직접 나가도 되고 차관이라든가 담당 국장을 나가서 변론을 시켜도 되는데 어제 한동훈이 직접 장관으로서 법무부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한 직접 이 장관이 나가서 변론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제가 예,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예, 국회 한동훈 법무부 대 국회 이렇게 지금 예, 이 논쟁의 당사자가 되는데요. 예, 이 국회 측에서는 변호사가 나갔죠. 피청구인. 예, 법무부가 지금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게 농후하기 때문에 헌재의 이 심판쟁의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대 국회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회는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 이 돌파를 해서 검수완박이 처리가 된 것인데 바로 여기에 지금 왼쪽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고요. 또 박범계가 예, 물론 뭐 국회의 이 의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제 예, 이 방청을 이렇게 해서 앉아 있더군요. 네, 그런데 이 어제 방청 열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방청석에 이렇게 추첨으로 뽑은 방청석이 10석인가요? 10석인데 무려 한 370명이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경쟁률도 37대1 정도 되는 아주 뜨거운 그런 열기를 보였던데요. 네, 여기 여러분들 시각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청구인이죠. 국회 피청구인. 예, 국회에는 지금 뭐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네. 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한동훈이 일가를 했습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이 자체가 위헌이다 하는 얘기를 한동훈이 일가를 했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해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당, 제일 많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이거는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어떤 헌재의 그 헌법 정신 이런 것이 어디가 더 타당한지 아마 여러분들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입법 목적을 보죠. 범죄 수사 피하려는 일부 정치인들 잘못된 의도로 입법의 위헌이다. 그렇죠? 네, 검찰 수사를 발목을 잡고 수사를 못하게 꽁꽁 손을 묶는 그런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 법을 주도했다라고 그 목적을 딱 규정을 했는데 검찰 권형 남용을 막고 수사 기소 기능의 효율적인 확보 목적으로 정당의 합헌이다. 검찰 권한 남용을 막고 글쎄요, 참 이건 견광부회죠.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기소, 독점주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어폐는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부작용이 당연히 있었습니다만 50년 동안 예, 검찰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악을 물리치는 아주 공식적인 그런 그 수사기관이죠. 검찰과 경찰이. 그런 거 있을 때는 가만히 두고 왜 하필 문재인 정권 끝나갈 때쯤 돼서 저 검찰 수사권을 뺏는 그런 목적이 눈에 훤히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쟁점을 또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청구 적격성. 법무부 장관은 법령에 따라서 수사, 소추 권한을 갖고 있어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어제 헌재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그런 그 변론의 핵심이었고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 예,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죠. 법무부 장관은 법령에 따라서 수사, 소추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하고요.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수사 소추권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청구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법령 이것이 뭐 다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를 하는 그런 검찰은 아니지만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법령에 그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동훈이 쓸 최대 무기는 바로 그런 것이었죠. 검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은 그리고 기소, 독점주의, 기소를 이 검사들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는 검사의 헌법이 보장된 권리다. 헌법 정신을 강조를 한 것이죠. 이 헌법이 보장된 수사할 권리에는 악을 처악을 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이 됐는데 그 헌법이 보장된 수사권을 지금 국회의원들 몇몇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거를 수사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검찰에 보장된 수사권, 이게 바로 한동훈이 내세운 최대의 무기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세 건에 대해서 사실 변론이 치열하게 됐습니다만은 글쎄요, 분위기로 봐서는 물론 방청권은 한동훈을 정치인으로서 지지하는 분, 어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꽤 긴 시간을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오후에 변론 한동훈 장관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또 나올 때도 물론 나와서는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들어갈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그 법률 대리인 변호사죠. 법률 대리인이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 듯합니다 하고서 좀 이렇게 뒤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한동훈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뭐 장관님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눈을 한번 맞춰보려는 그런 여성들이 꽤 많은 걸로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청 열기는 무려 37대 1이 넘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속속 전해드렸는데요. 글쎄요, 지금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몫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의 저런 직접 변론은 지금 국회 대리인들의 그 논리를 상당히 파괴를 하는, 맹점을 파괴를 하는 그런 법리 싸움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재의 판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스탠스를 갖고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논리가 밀리지가 않는다. 따라서 위헌이 결정되면 당연히 검수완박은 검수완복이 되는 것이죠. 복원이. 시행령을 물론 거쳐서 지금 상당 부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명실상부하게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그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왕돈이님 빠른 회복 쾌유를 기원합니다. 왕돈이님,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보리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날씨가 좀 풀린다는데 쌀쌀하네요. 독감 주사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효자동 무궁화님도 들어오셨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윤 대통령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진행자님도 화이팅입니다. 김은정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네요. 우리 김은정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셨기 때문에 열렬 환영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글쎄요, 정신없는 그 채널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좀 이렇게 끈끈한 그런 것이 아직은 철철 넘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앞으로 자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 같은 청렴 결백한 위정자만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세스 고님, 아주 적재적소에 좋은 메시지를 자주 보내주십니다. 리츠빌님이 김전무 법무부 장관이 위헌 시청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포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령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거를 이렇게 사전에 이 리뷰를 안 하고 법무부 장관 명의로 위헌쟁의 청구를 할 리는 없겠죠. 저는 치밀한 법리 이 공부를 한 다음에 청구를 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우리 리츠빌님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 중에 이렇게 세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다수당의 만능키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정리의 핵심 워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수완박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면 네, 국회의 다수당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입법이 되는 만능키, 모든 것을 딸 수 있는 만능키 아닙니까? 예, 대문도 딸 수 있고, 사무실 문제도 딸 수 있고, 비밀리에 안에 들어가 있는 뭡니까? 예, 금고, 대형 금고도 딸 수 있고 하는 모든 만능키처럼 검수완박식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예, 여기에는 당연하게 위장 탈당, 민영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양양자도 이렇게 무소속 위장 탈당 이거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는데 양양자 의원이 거부를 했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입법 독재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양양자 의원이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반도체 특위 여기에 이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서도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는 예, 그렇게 정치적인 지평이 좀 넓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예, 일방통행식의 그리고 꼼수가 전철된 검수완박식의 입법 예, 이것을 용인을 한다면은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은 다수당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에 드는 그 내용을 입법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또 없애버릴 수도 있고 만능키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논리도 상당히 준비된 개발된 논리로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이 일방통행식으로 검수완박을 할 때처럼 위장탈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꼼수를 동원을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하면은 그것은 앞으로도 예, 다수당 국회의 과반수를 넘는 그런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제어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시스템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다수당의 만능키라는 그 워딩으로 이렇게 뽑아냈는데 예, 저는 상당히 준비된 예, 그런 그 워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어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그런 흔적을 보였고요.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국회 이 대리인들은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예, 헌법에 나와 있는 거에 다수결의 원칙에 충분히 따랐을 뿐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위장 탈당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위장 탈당이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죠. 그게 왜 위장을 탈당을 하고 지금 민영배가 또 복당을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슬쩍 복당을 하기 위해서 네, 위장 탈당이라는 얘기는 한마디 언급을 안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네, 그런 것을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그 허점을 논리를 한동훈이 그 법리적인 그런 그 잣대로 치밀하게 지금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제가 요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헌법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만들면 될 테니 라고 예, 뉴욕에서 강일선님 예, 맞습니다. 저 말씀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죠. 헌법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마찬가지로 150석만 넘으면 모든 저렇게 검수완박법처럼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고 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또 끌어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헌법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백야님, 아시아투데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야님도, 예, 앞으로 자주, 예, 들어와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민영배 위장 탈당, 이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분명한 여당 소속인데 야당 몫의 무소속으로 들어와서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들어와서 안건 소위, 거기를 통과를 해야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를 하는데 안건 소위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탈당한 거 아니기 때문에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또 화답을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스타일로 봐서 쉽게 이 민영배를 복당을 시켜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뜸을 많이 들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청을 한다는 모습이 자기한테는 더 중요하니까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 해서 덜컥 그래 수고했어 라고 복당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바로 복당을 하는지 제 말씀대로 조금 뜸을 들이면서 여론에 야 저거 꼼수다. 위장 탈당도 꼼수지만 복당도 너무 이런 여론의 그런 귀를 닫고 일방통행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뜸을 들일 것 같은 제가 예측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네.
예, 토미니스님, 네, 맞점 하시고요. 글쎄요, 좀 맞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직 일립니다. 예, 그렇군요. 답을 당한 뻔시기들의 집단입니다. 뻔시기. 예, 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뻔시기. 정당 보조금부터 없애야 됩니다. 국민 혈세를 왜 정당이 가져가나요? 고총장님, 정당 보조금,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정당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도 참 한 푼도 아깝다라는 얘기죠. 네. 이 선거 공영제를 비롯해서 정당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구조가 돼 있는데요. 정치가 잘 굴러가면 왜 그게 아깝겠습니까? 오히려 더 정당에 많은 후원을 해서 제대로 된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박수와 후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삐걱삐걱이 아니라 정말 아주 몰염치하고 그러고 대한민국 국익과는 정반대되는 저렇게 MBC와 특정 정당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내 세금이 한 푼이라도 정당 보조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리는 뭐 전혀 없습니다. 우리 봉화고충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아마 한 표를 던지실 걸로 봅니다.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보겠습니다. 만평은 뭘까요? 비속어 전쟁이네요. 비속어 전쟁. 대통령실, 국힘, 민주가 서로 비속어, XX, 뭐 새끼라고 하는 비속어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아주 난타전이 화살을 서로 주고받는, 예, 화살에 한번 심장에 맞으면 정말 치명상이 되는 것이죠. 비속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 화살이 상대방을 겨냥을 하질 않고 민생, 우리 일반 국민들의 먹고 사는 그 보따리를 오히려 찢어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너 죽고 나 살자고 화살을 지금 쏘아대는데 결과적으로 그 화살에 가슴을 맞고 신음하는 것은 우리 삶이다, 민생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저는 뭐 아주 이 촌철로 잘 표현을 한 그런 그 만평으로 봅니다. 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예, 운명의 날. 정진석과 이준석이 탕 철컥철컥. 예, 바로 오늘 저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이 5차례 낸 그런 가처분 신청을 오늘 이렇게 이 결심인가요? 예,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판정을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결론이 안 나는 건데요. 오늘 아무튼 심리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그래서 운명의 날이 미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크죠. 오늘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기록한다,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진석과 이준석이 지금 탕, 철컥철컥, 이 정진석의 총에서는 탕 소리가 나는데 이준석은 총알이 없네요. 철컥철컥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오늘 윤리위원회가 오후에도 또 잡혀 있죠. 국힘이. 그러니까 요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준석의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하면 지난번에는 인용을 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3일 전화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만약 기각이 돼서 이준석의 손을 안 들어준다면은 저녁에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지난해 6개월 당원권 정지보다 더 센 제명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저 남부지법의 심리가 결론이 안 나서 판정은 다음에 하겠다, 2주 뒤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논의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날이긴 인데 요 운명의 날이 2주 동안 뒤로 이렇게 연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가처분의 결론을 안 낼 가능성, 가처분의 결론이 안 나면은 저녁에 이 열리기로 돼 있는 윤리위원회에서도 추가 징계를 뒤로 미룰 가능성, 이런 것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많아 보인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두 가지의 만평을 살펴봤습니다. 네.